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일 겁니다. 하지만 제 손은 달랐습니다. 16살 때 제 손바닥은 이미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죠. 손가락 사이사이 갈라진 틈새에는 흙이 박혀 있었고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 검은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 청춘이었습니다. 화려한 젊음도 낭만적인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있었죠. 아침 5시면 일어나 논으로 향했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인의 회상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저는 이미 논둑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칠흑같이 검었고 별들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시렸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논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비포장 도로였던 그 길은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고 여름이면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땅이 발바닥을 통해 뼛속까지 시린 기운을 전했죠. 신발이라고 해봐야 고무신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새 신발을 사는 건 사치였으니까요. 논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 관리였습니다. 모내기철이면 논에 물을 대야 했고 추수 전에는 물을 빼야 했죠. 수로를 따라 걸으며 물길을 확인하고 막힌 곳이 있으면 맨손으로 흙과 자풀을 걷어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벼가 자랄 수 없었고 벼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야 했으니까요. 아침 6시쯤 되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면 그제야 논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죠. 끝없이 펼쳐진 논밭, 그 광경은 장엄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저 넓은 땅을 모두 일궈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한숨이 절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한숨을 쉴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모를 심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 속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한 포기 한 포기 모를 심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1시간만 그 자세를 유지해도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는데 우리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 일을 해야 했죠. 여름은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쫓는 논에서 풀을 뽑고 해충을 잡았습니다. 모자를 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옷은 금방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죠. 물을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때로는 논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었지만 그만큼 더 바쁜 시기였습니다. 벼를 베고 타작하고 말리는 일까지 모두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낫으로 벼를 베는 일은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손을 베일 수 있었죠. 실제로 손가락에 상처를 입는 일은 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처 부위를 찬물에 씻고 헝겊으로 동여맨 채 다시 일을 해야 했죠. 겨울은 비교적 한가한 계절이었지만 그렇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농한기에는 품앗이로 다른 집 일을 도와야 했고 이듬해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퇴비를 만들고 농기구를 손보고 논둑을 정비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추위에 손발이 얼어붙어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일했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일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힘든 나날이었는데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묘한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아마도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면 내일이 있었고 이번 계절을 버티면 다음 계절이 왔습니다. 그 단순하고 명확한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의미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도 귀 뒤에도 목덜미에도 흙이 묻어 있었죠.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세수를 하면 물은 금세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씻어도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상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는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무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나물 반찬 하나가 전부였죠. 고기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고 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밥과 김치 그리고 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밥상 앞에 앉으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은 세상 어떤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마시면 온몸에 기운이 돌았죠.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아삭아삭 씹는 소리조차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작은 밥상을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모두 모여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죠. 오늘 동쪽 논에 물이 잘 안 들어와서 고생했다. 이번 주말에는 남쪽 밭김매기를 해야 한다. 올해는 벼가 잘 자라는 것 같다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가끔은 밥이 모자랄 때도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지기 전에 새 쌀을 구하지 못하면 밥에 보리나 조를 섞어야 했죠. 그럴 때면 어머니는 당신 밥그릇을 줄여서 자식들에게 더 퍼주었습니다. 나는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면서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보릿고개 시절입니다. 봄이 오면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쌀이 바닥을 드러냈고 새로운 수확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보릿고개였죠. 밥 대신 죽을 쓰고 죽에도 쌀보다 보리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때로는 하루에 두 끼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나눔은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누군가 아프면 우리 집 된장을 떠다 주었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웃이 김치를 나눠 주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했던 시절이었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떡을 만들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비록 평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 엿이나 사탕을 사 먹었고 어른들은 막걸리 한 잔으로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 시절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었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웠고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그 밥상 위에는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 밥상에 둘러앉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소박한 식사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나눌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으로. 그 교훈은 지금도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농사는 자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연이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보며 살았습니다.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새들의 울음소리까지도 날씨를 예측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장마철은 가장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논이 물에 잠기고 벼가 썩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장마가 보름 넘게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녁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죠. 논으로 나가보면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고 벼들은 물속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밤낮으로 논에 나가 계셨습니다. 물을 빼내기 위해 수로를 정비하고 추가로 배수로를 팠습니다. 비를 맞으며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나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1년 양식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여름철 가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비가 오지 않으면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벼들은 말라가고 잎사귀는 누렇게 변했죠. 그럴 때는 멀리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어깨는 물통의 무게로 내려앉았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건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하룻밤 사이에 한 해 농사가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람에 벼가 쓰러지고 폭우에 논둑이 무너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논으로 나가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키운 벼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한 번은 추수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태풍이 왔습니다. 그 해는 특히 벼가 잘 자라서 풍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태풍 하나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논에 쓰러진 벼들을 보며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해 보여서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음 날 다시 논으로 나가셨습니다. 쓰러진 벼라도 최대한 살려내야 한다며 하나하나 세워주는 작업을 시작하셨죠. 저도 형제들도 모두 함께 나가 벼를 세웠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일한 끝에 겨우 절반 정도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풍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한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겨울의 추위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농기구를 정비하고 퇴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면 입김을 불어 녹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금세 젖어버리고 오히려 더 차가웠으니까요. 그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인내였습니다.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는 것, 힘든 시기를 견디면 다시 좋은 시기가 온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늘이 짓는 거냐고 반문하고 싶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졌습니다. 좋은 수확을 거두면 감사했고 흉년이 들면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할 뿐이었죠. 그 인내와 끈기가 결국 우리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련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졌고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쉬운 길만 걸었다면 결코 배울 수 없었을 교훈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힘들었던 시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트랙터가 논을 갈고 이양기가 모를 심고 콤바인이 벼를 수확합니다. 예전에 열흘 걸리던 일을 이제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처음 트랙터를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웃 마을에 처음으로 트랙터가 들어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 거대한 기계가 논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게 정말 쟁기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 소보다 힘이 센가? 같은 의문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랙터는 하루 만에 몇 마지기를 갈아엎었고 소와 사람이 며칠 걸려 하던 일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농사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 후로 하나둘 기계가 늘어났고 이제는 대부분의 농사가 기계화되었습니다. 변화는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놓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써야 했지만 이제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밤이면 호롱불이나 촛불에 의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위치 하나로 밝은 빛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젊은 이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도시로 나가면 더 나은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농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치던 마을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변화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은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갔습니다. 저처럼 농사만 짓지 않아도 되었죠. 도시에 나가 직장을 얻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그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흘린 땀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예전에는 이웃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품앗이를 하며 서로 도왔고 경조사가 있으면 마을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죠.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이 바빠져서 그런 교류가 줄어들었습니다. 기계가 일을 대신하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도 줄어들었습니다. 효율성은 올라갔지만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누던 이야기와 웃음은 없어졌죠. 진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온갖 정보를 손끝으로 얻을 수 있지만 땅을 밟으며 얻는 지혜는 모릅니다. 편리함 속에서 자라났지만 불편함을 견디는 힘은 약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굶주림과 고된 노동의 시절을 미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있던 어떤 가치들, 인내와 감사와 나눔의 정신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다,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 세대는 각자의 고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견디는 힘이 결국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손과 의지만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살아남았고 가족을 지켰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이긴다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할 것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마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편리함을 누리되 노력의 가치를 잊지 말라고. 기술을 활용하되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빠른 성공을 꿈꾸되 인내심을 잃지 말라고. 많은 것을 원하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요. 세상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기술이 나올 것이고 삶의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고 허리는 예전처럼 곧게 펴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혹사했던 몸이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어깨. 이게 정말 나일까 싶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도 젊은 날의 열정이 남아있고 삶을 향한 의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웃었던 날보다 울었던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논밭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증표입니다. 그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땀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키웠고 집을 지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떳떳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받지 못한 교육을 받았고 제가 갖지 못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법, 열심히 일하는 법, 어려움을 견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컴퓨터를 다루고 영어를 하고 온갖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가끔은 걱정도 됩니다. 너무 쉽게 얻는 게 아닐까, 노력의 가치를 모르고 자라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손자들에게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절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듣습니다. 정말 밥이 없어서 굶었어요? 진짜 맨발로 학교에 다녔어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려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극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그 사람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가진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따뜻한 집, 풍족한 음식, 좋은 교육,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흙먼지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꽃을 피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어도 나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나눌 줄 알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를 살아낸 우리들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논으로 나갑니다. 비록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논둑을 걸으며 옛날을 추억합니다. 흙냄새를 맡으면 젊은 날이 떠오릅니다. 손에 묻는 흙의 감촉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제 뿌리이니까요.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뿌리는 바로 그 흙먼지 나는 논밭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삶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 여정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제 이야기는 남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손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힘든 시기를 맞을 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견뎌냈는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힘을 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유산입니다. 흙먼지 속에서 시작한 제 인생,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 이것이 제 삶의 의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고. 견디면 반드시 더 나은 날이 온다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셨네요. 이건 단순히 한 노인의 회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삶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시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흙먼지 나는 논밭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배움터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 시절을 견뎌냈다. 너도 할 수 있다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